요즘 어른이든 아이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버럭버럭, 호통, 짜증!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화를 참지 못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만히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친구 간에 또는 선생님한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각별하게 지도를 하지만 유독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단기적인 방법 5가지와 장기적인 방법 3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뉴스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 7월 EBS 뉴스 신층 취재,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 분노 조절 장애. 2018년 3월 중도일보, 화를 멈추질 않아요, 분노 조절 장애. 2019년 6월 국민일보,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 등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통제,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본인의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1학년 남자아이가 평소 욕을 잘하고 상당히 활발한 성격입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이 본인을 무시하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주변에 있는 의자를 던지기도 하고 빗자루로 아이들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아이는 4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선생님한테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빡세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책상에 찧으면서 가위로 본인의 교과서를 막 자릅니다. 또 다른 5학년 남자아이는 친구 간의 다툼이 있어서 친구와 함께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40분 수업 시간 내내 크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교실에서 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교과서와 공책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조금 지나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친구 간에 다툼이 있거나 선생님에게 혼이 났을 때 본인이 화가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욕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화를 참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기질적인 문제, 가족 관계 및 의사소통, 친구 간의 관계, 학교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가 한두 명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기가 죽을까봐 염려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그것을 부모님이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잘못된 양육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또한 자극적인 인터넷 게임과 성적 지상주의도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제때 풀지 못하는 것도 분노 조절을 실패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가 났다고 해서 욕을 하면 그 화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운전할 때 그리고 평소 화가 났을 때 욕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가 증폭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욕을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해결하는 단기적인 방법, 먼저 첫 번째는 심호흡 하기입니다. 이건 의외로 효과가 좋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누구나 숨을 쉽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코로 숨을 천천히 깊이 들어 마시고 입으로 조금씩 내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 숨을 10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을 때는 20초 동안 내뿜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온 정신을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눈을 살짝 감아도 괜찮습니다. 들이마셨어요. 이제 내뿜습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호흡하기를 6번 하면 한 번 심호흡에 30초가 걸리니까 총 3분이 소요가 됩니다. 온 정신을 심호흡에 집중하면 본인이 왜 화가 났었는지를 잊게 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노량진에서 초등교사 임용 강사 생활을 할 때도 시험 불안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이 방법을 전해줬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다툼이 많고 혼란스러울 때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화책을 포함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 게임은 제외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집을 읽고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만화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니까 독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전하면서 참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셋째, 잠시 눈을 감고 있기입니다. 만약 집이라면 잠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심하게 떠들면 담임선생님이 모두 눈 감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모두 눈 감으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움직임 욕구가 강하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라고 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니까 답답하고 좀이 쑤십니다. 그런데 또 막상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듣기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춰도 괜찮습니다. 어른들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화가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달달한 음식 먹기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또는 화가 났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순간적으로 업되는 경험을 아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이나 사탕, 캐러멜 등을 적당히 섭취하면 화가 가라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는 화가 났을 때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경과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화가 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아이에게 본인이 왜 화가 났었는지 스스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났고 왜 화가 났고 그때 본인은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이 타당했는지를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너무 흥분해서 아이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단지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성인들도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 서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계속했던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너무 좀 지나쳤었나?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본인의 화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 표현하는 연습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감 대화 카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감정 표현하는 말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공감 대화 카드를 활용해서 화가 났을 때 본인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본인의 감정은 어떤지를 이야기해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 대화 카드는 바람 카드와 감정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감 대화 카드는 집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입니다.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 경우에 저는 조용히 불러서 학년 연구실에 가서 단둘이 대화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학생이고 내가 선생님이야. 그런데 학생인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울 때 선생님인 너의 기분은 어떻겠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외로 아이들이 선생님이 짜증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솔하게 다가서면 아이들이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단기적인 해결 방법과 3가지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해결 방법. 첫째, 심호흡하기. 둘째, 만화책을 포함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기. 셋째, 잠시 눈을 감고 있기. 넷째,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기. 마지막 5째, 달달한 음식 먹기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3가지. 첫째, 왜 화가 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둘째, 공감 대화 카드를 활용해서 감정 표현하는 연습하기. 마지막 셋째,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좋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